안녕하십니까,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특히 겨울철에 아이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실내 환경 관리를 위해서 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뇌를 보게 되면 하루에 30번, 40번 계속 반복되게 드리는 말씀인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들으실 때는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 남자아이가 겨울철에는 잦은 호흡기가 계속 반복해서 감염이 됩니다. 또 그래서 잦은 항생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의 호흡기와 어른의 호흡기는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실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핵심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질문하시는 거, 가습기는 빵빵하게 틀수록 좋은 건가요? 환기하면 찬바람 들어와서 더 감기가 걸리는 건 아닐까요? 어린이집에만 갔다 오면 아파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이 기도가 굉장히 짧고 좁고 점막으로 인해서 이 코가 막히는 경우도 많고 또 분비물로 인해서 이 호흡기 계통의 이 협착이 쉽게 막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아직 여러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몸에 면역 항체가 많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면역이 없어서 뭐 RS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도 A형, B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1분에 한 18번 정도를 숨을 쉬는데 아이들은 보통 25번, 더 어린 아이들은 한 30번까지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숨을 빨리빨리 쉬는 동안에 호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실내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작은 아이들은 자꾸 오염된 손을 입으로 가져가고 또 밀집된 보육 환경에 지속되는 것도 또한 아이들의 잦은 감기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천연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코에도 점막이 있고 또 섬모도 있고 기관지에, 특히 기관지에 있는 점막 섬모라는 게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어떤 미세먼지들,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이게 컨베이어 벨트 같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내보내서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끈끈한 점액층이 외부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1차로 잡아내서 또 미세한 털이 섬모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바이러스를 목구멍 바깥으로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컨베이어 벨트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습기와 온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중에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기에 대한 방어막을 완성하는 4가지 환경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1번 온도, 2번 습도, 3번 실내 오염, 4번 환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습도입니다. 습도가 우리 몸의 점액의 점도, 끈적임을 결정해줘서 방어막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점막의 혈류량과 섬모 운동 속도를 조절하고 또 실내 오염이 또 많이 중요하죠.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이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손상을 시키고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공기 중에 바이러스 농도와 이산화탄소를 물리적으로 희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이 섬모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이 이 건조해지면 이 바이러스들이 이 기관지 점막에 묻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계속 기관지 선모 세포층을 파괴하고 들어서 혈류로 통해서 감기를 또 심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또 이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또 기침을 할 때 더 많은 바이러스나 그런 미세 에어로졸이 실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사실 이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바이러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조한 공기 속에서, 건조한 실내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실내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데, 만약에 건조하면 이 바이러스가 한 4~5시간 정도를 계속 공기 중에서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는데, 만약에 습도가 40%에서 60%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습기, 물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금방 밑으로 가라앉게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계속 떠다니느냐, 바로 밑으로 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이러스 외벽 자체가 이 인지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물이 묻어 있을 때는 이 바이러스 외벽 자체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이 건조했을 때는 바이러스 외벽이 굉장히 건강하게 남아있고, 물이 묻게 되면 바이러스 외벽이 금방 파괴가 돼서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이 적절한 산모 운동이나 또 점막에 의해서 배출이 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독감이나 RS 바이러스 유행할 때 보면 개학을 하면 독감이 좀 유행하겠구나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 30년간의 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보다 습도가 떨어지기, 겨울철이 되면서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면 약 한 달 뒤엔 독감이 유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습도가 완전히 급강하해서 습도가 너무 떨어져서 건조주의보가 나왔다 그러면 약 2주 후에 독감이나 RS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습도, 절대 습도와 이 독감과의 이 호흡기 바이러스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다른 요인들, 온도라든가 이 생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이 습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권장하는 습도는 40에서 60%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습도는 뭐 40%, 50% 정도를 얘기하면 오늘은 그런 가습기 안 틀어도 되겠구나, 조금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우리가 겨울철에 생활할 때 온도를 바깥의 온도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 실내의 온도를 높이면, 그러면 이 공기의 습도는 굉장히 더 줄어들고 건조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습도를 믿지 말고 집안의 이 온도계, 습도계를 믿고 이 40에서 60% 정도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해야 호흡기 면역이 최적 상태로 유지가 돼서 선모 운동이 극대화돼서 바이러스나 미세 이물질 같은 것들을 배출해낼 수 있고, 또 그래야 바이러스 입자가 이 습도에 의해서 무거워져서 빠르게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고, 또 바이러스 껍질이 이 40%에서 60%의 습도 구간에 가장 빠르게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 습도를 굉장히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난방 온도를 약 20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해야지, 이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점점점 실내는 건조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너무 춥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는 수면조끼나 수면 양말을 활용해 주는 것이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그로 인한 또 체온 유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조끼나 수면 양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데워지면서 실내 습도가 낮아집니다.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습기를 꼭 다시 켜주셔야 합니다. 습도계를 반드시 아이의 어떤 생활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아이의 코 높이에다 맞춰줘서 가습기 위생 관리가 하는 것이 이 방호막 유지의 핵심입니다. 가습기에 붙어 있는 습도계는 믿지 마세요. 그거는 가습기 근처의 어떤 습도만 얘기하는 거지 아이의 생활 공간의 습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온도를 너무 더우니까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찬바람이 직접 아이의 코에 닿게 되면은 아이 코가 또 너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무풍이나 풍향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또 특히 여름철에는 이 습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60% 이상 고습도일 때,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또 오히려 바이러스들 생존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곰팡이나 찐드기 같은 것들이 번식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습도가 높으면 세균 감염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은 올리지 않도록. 요즘은 또 헤파 필터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장착을 하셔서 공기청정기도 돌리시고 에어컨도 돌리시고 하기 때문에 공기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필터 안에 있는 곰팡이들 같은 것들이 또 알레르기나 이 아이들 호흡기 감염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필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닫힌 방에는 바이러스들도 많이 떠다니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 한 명만 감염자가 있어도 집안에는 굉장히 금방 퍼질 수가 있습니다.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믿지 마시고,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 농도 자체는 낮추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또 환자가 있을 때 그 바이러스들의 전파도 뭐 그렇게 크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공기청정기가 헤파 필터가 물론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숫자는 줄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루에 3번 10분 이상 양쪽이 공기가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마통풍이 될 수 있게끔 창문 2개를 동시에 열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나 이 실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나 또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들을 또 필터링 해주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조수단일 뿐이니까. 또 초음파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아이 근처에 너무 가까이 두시는 것 좋지 않고, 또 초음파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두면 가습기의 미세 물방울을 미세먼지로 인식해서 오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아이들 감기의 원인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들이 단체로 면역이 어린 아이들끼리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또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살 비비고 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염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습도만큼이라도 잘 유지가 돼서 전파가 좀 덜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애들이 하원할 때는 하원하고 나서 바로 30초 이상 손을 씻게끔 해주시고, 또한 개인 물품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믿는 잘못된 상식은 춥게 하면 감기 걸린다. 추워서 아이들이 벌벌벌 떠는 상황이 오래 있으면 면역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 원인은 추위 때문에가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이죠. 특히나 차고 건조한 공기를 오래 쐬게 되면 점막 면역력 떨어뜨려서 바이러스 침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습기는 방에 뿌옇게 될 수 있도록 트는 게 좋다. 겨울철에 가습기로 인해서 결로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곰팡이라든가 세균 감염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찐드기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덥고 습한 환경의 스트레스보다 쾌적한 온도 유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쬐는 바람만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 감기 걸리면 목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뭐 굳이 목욕을 꼭 시켜야 될 건 아니지만 목욕을 못 시킬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건조할 때 아이들 자기 전에 목욕을 시켜서 재우면 애들 기관지의 점막도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이런 목욕이라든가 너무 오래된 목욕 같은 것들은 아이들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추천하는 실내 환경 환경 기준 온도는 겨울철에는 조금 낮게 20도에서 22도, 너무 춥다 싶으면 수면 양말이나 수면 옷을 입혀서 재우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여름은 약 24도에서 26도 정도까지만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에어컨 바람은 직접 쬐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습도는 사계절 내내 40%에서 60% 정도 유지를 권고합니다. 수면 시에는 땀으로 인한 체온 저하 방지를 위해서 얇은 수면 조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계나 습도계는 천장이나 바닥이 아닌 아이들의 잠자리 눈높이에 설치해 주셔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방마다 정확한 디지털 온도 습도계 비치해 주기, 기상 직후, 그리고 환기 후에 10분에 하루에 3번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환기해서 마통풍 시키기, 가습기 물통은 매일 세척해서 완전히 건조해서 사용하기, 가습기는 아이의 얼굴로 직접 향하지 않게 최소한 1m 이상 떨어뜨려 배치하기, 어린이집 등하원 이후 하원 이후 온 가족이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환경 관리는 매일 집에서 환경 관리하는 것이 집에서 놓는 천연 백신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잦은 감기는 부모의 탓이 아닌 보이지 않는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온도 관리는 겨울철에는 20도에서 22도, 여름철엔 24도에서 26도로 관리해 주세요. 환기와 철저한 위생이 병행될 때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어막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